자, 기후변화 할 건데, 기후변화는 지구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어. 지구 내적이란 말은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외적 요인은 지구 밖, 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천문학적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매번 수능에 나와. 근데 이는 천문학적 요인은 여러 가지 천문학적 변화, 이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어렵게 나와. 어렵게 나온다기보다 등급 나누는데 활용이 되는데 쓰이는 문제들이야. 자, 볼게. 자, 갑니다. 자, 먼저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바탕으로 각 반구의 계절이 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다, 북반구와 남반구 각각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 변화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물어보거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계절. 자, 여기서 위치 관계. 자, 일단은 북반구와 남반구 서로 반대로 계절 변화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북반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점의 어떤 세부적인 변화를 말한다기보다 그냥 북반구의 일반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7월. 자, 7월에는 어떤 계절이죠? 여름. 자, 봐봐,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 자, 내가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다면 지구의 반이 태양 쪽 향한 면이 빛을 받고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경계로 위쪽이 북반구, 아래쪽이 남반구잖아. 맞지? 이게 북반구 월등히 많은 빛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요거 적도가 있고 이게 북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7월 여름이 될 겁니다. 자, 반대편이 겨울이 되겠지? 자, 지구는 이 방향으로 지금 위쪽이 북반구라면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겨울 다음에 봄 될 거고 그리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되겠지. 이렇게 계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자, 지구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야. 타원이다 보니까 좀 이따 타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태양에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울 때를 뭐라 하죠? 가장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랍니다. 가까울 근자, 해일자. 자, 그러면 가장 멀 때는 뭘까? 원일점이랍니다. 근일점과 원일점. 그런데 기억하실 게 태양이 가까우면 온도 높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맞나? 맞나? 그런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원일점일 때 여름이라는 것.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어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림에서 가장 멀 때와 가장 가까울 때는 실제로는 30분의 1밖에 차이 안 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과장되게 그린 거야. 됩니까? 그래서 계절을 결정하는 것은 기울어진 방향. 됐나요? 자, 넘어갈게. 자, 동일한 그림인데 좀 전에 앞에 그림에서는 지구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자, 이거는 왼쪽으로 기울어 있었어. 참고로 기울어진 방향 가지고 계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북반구. 자, 왼쪽이 북반구는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여름, 왼쪽이 겨울 되는 거지. 아까는 왼쪽이 여름이었는데. 됐나? 이거는 여러분 봐봐. 우주 공간에서 봐. 여러분 봤을 때 지금 이 자축, 이 단소를 지구 자축이라 할게. 여러분이 보면 이거 오른쪽 길었습니까? 왼쪽 길었습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이지? 근데 내가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왼쪽 길었잖아. 됐나? 이거야. 알겠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천문학적 요인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로 20률의 변화. 지구 공전 궤도는 타원 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타원 궤도가, 자, 20률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20률을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할 건데, 20률을 그냥 쉽게 지구 타원 궤도인데 이 타원 궤도가 납작한 정도, 찌그러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원래 정의는 이게 아닌데 원래 정의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 좋아. 갈게. 자, 그러면 자, 주기 아까 세 가지 천문학적 요인이 있는데 얘는 주기가 약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거의 9만 6천 년인데 그냥 이번 교육과정에는 약 10만 년에 제시합니다. 세 가지의 천문학적 요인 각 주기가 얼마인지,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게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그림에서 타원 궤도가 타원이 되었다가 원이 되었다가 다시 타원이 되는 이 주기가 약 10만 년이라 그 말이지. 그러면 타원이 원이 되었을 때 변화. 자, 원이 타원이 됐을 때 변화.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왼쪽에 있는 타원이 원이 되는 경우 이때 변화만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원이 타원 되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지?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이 그림 있지? 자, 여기 적도가 있고, 자,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할게. 자, A 위치에 있을 때 여름, 반대편에 있으면 겨울. 자, 근데 원이 되었어. 원이 되었지만 기울어진 방향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지. 그러면 계절은 똑같지. 현재 왼쪽이 여름, 오른쪽이 겨울.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률의 변화에서 나중에 세차운동도 마찬가지야. 20률의 변화에서 변화되는 요소는 문제에서 뭘 묻냐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지정해주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지정해줘.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 변화만 따져보면 됩니다. 자, 태양이라는 날로 열을 내고 있는 이 열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 온도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정확히 집어줍니다. 됐나? 자, 볼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여러분들 여름 같은 경우에 봐봐. 이게 타원일 때 원으로 바뀌면 여름일 때 태양과의 거리 자,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까? 짧아집니까? 줄어들죠? 그 말은 여름의 기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 말이지. 자, 반대로 겨울. 자, 겨울일 때는 타원일 때 그리고 원일 때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겨울의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 말이지. 이걸 물어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지금 북반구로 기준 삼은 거지? 그래서 북반구에 자, 여름 기온은 올라가고 겨울 기온은 내려간다는 거야. 자,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이야. 이와 똑같은 말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1년 동안 가장 기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이 차이를 뭐라 부르죠? 기온의 연교차라 그러지. 자, 그러면 위에가 여름 기온이고 밑에가 겨울 기온이잖아? 여름 기온 지금 어떻게 됐죠? 올라갔지? 겨울 기온은 내려갔지.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커진 거지? 그래서 연교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름의 기온이 올라갔다면은 더 여름다워진 거지. 겨울의 기온이 내려갔다면은 더 추워진 것, 더 겨울다워진 거지. 그러면 계절 변화 정도가 어떻게 된 거죠? 더 뚜렷해진다, 변화 정도가 더 심해졌다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각각 기온 변화도 물을 수 있지만 연교차다 또는 계절 변화 정도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거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남반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반구. 자, A에 있을 때 남반구의 계절이 뭐죠? 겨울 되겠죠? 자, 반대편에 있을 때가 여름 될 거고 남반구. 자, 역시 자, 오른쪽 원일 때 왼쪽 역시 남반구 겨울 똑같습니다. 현재 보면 이거 여름 되겠지? 자, 남반구의 경우에 타원에서 원으로 바뀌면 여름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지. 그러면 겨울 기온은 어떻게 된다?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그리고 반대로 겨울은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죠. 줄어들지. 그러면 겨울 기온은 그러면 위에 있는 여름 기온은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겨울 기온은 올라왔지. 연교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됩니까?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변화 경향이 반대야. 되겠나? 자, 나중에 이 뒤에 세차운동도 하겠지만 세차운동과 20률의 변화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가 반대로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20률 변화 제시를 했는데 이의 정확한 뜻을 한번 짚어보고 저 넘어가도록 할게. 왜냐하면 이 정확한 뜻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 자, 이심이 뭐냐면 이자가 떨어진 이자, 심자는 중심. 여러분들 요 20률의 뜻은 이렇습니다. 초점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말 그대로지. 단어 뜻 그대로야. 자, 이런 겁니다. 원래 타원 궤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수학에서 타원 배웠습니까? 안 배웠나?
자, 타원 이런 거야. 자, 타원이 있다면 타원의 중심이 있겠지. 자, 그리고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두 개. 이 초점이 뭐냐면 초점 두 개에다 내가 못을 박아놓고 실을 달아놨어. 그럼 실을 팽팽히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 실을 팽팽히 당긴 상태로 그대로 돌린 걸 바로 타원이라고 그래.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 지구 타원 궤도 있다면 두 개 초점 중에 하나의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이게 좀 더 납작해지겠지? 납작해지면서 이 타원에 있던 타원의 중심에서 이 초점들이 더 멀어집니다. 원래 하나도 안 찌그러진 상태가 뭐야? 원이 되겠지?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초점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찌그러지면 초점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지. 되겠나? 자, 그래서 초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근일점과 원일점. 자, 좀 더 납작해지게 되면 두 개 초점은 더 분리돼서 나온다. 궤도는 더 납작해지겠지. 됩니까? 이심률 뜻이 그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초점은 어디에 더 가까워지죠? 근일점에 더 접근하고 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근일점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지? 근데 원일점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일점 거리는 줄고 원일점 거리는 늘어나고 근일점 거리, 자, 원일점 거리에서 근일점 거리 뺀 이 값은 증가되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세차 운동. 처음 들어봤죠? 자, 세차 운동이 뭐냐면 주기는 약 26,000년인데 지구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일단 적고 할게. 자, 팽이 돌려봤습니까? 자, 이런 거야. 자, 팽이. 예전에 여러분들 팽이 돌리고 있을 때 세게 탁 쳐버리면 날아가 버리지. 근데 팽이 돌고 있을 때 탁 쳐버려. 그럼 얘가 쓰러지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돌지. 한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차 운동이야. 지구도 하나의 자전이라는 팽이야. 자전하고 있는 팽인데 옆에서 힘을 주고 있는 달이나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다는 거지. 되겠나? 자, 정리 좀 할게. 자, 그러면 봐봐. 자, 축 자체가 회전하게 되는데 요거 26,000년 동안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축이 회전한다는 말은 봐봐. 지금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얘가 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반이 지났을 때는 축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편에 와 있지. 맞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 지금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되겠죠? 자, 여름에서 겨울,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과 겨울. 자, 이제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때는 북반구 무슨 계절이죠? 겨울 되겠죠? 오히려 여름에 그냥 오히려 남반구 더 많은 빛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겨울과 여름으로 동일한 위치. 우주 공간상의 동일한 위치지만 계절이 반대가 됩니다. 됐나?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각 반구의 계절의 온도 변화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막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하면 돼. 결과적으로 따질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각 반구의 각 계절의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입니다. 이거 따지면 돼. 자,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주기에, 자, 26,000년 주기인데 13,000년이 흘렀을 때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여름. 자, 여름의 거리 어떻게 됐죠? 여름 거리가 길어져 짧아져? 짧아진 거지? 그러면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된다? 여름 기온은 높아지겠죠. 자, 겨울. 자, 겨울은 오히려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지? 그 말은 겨울의 기온은 내려가게 되겠지.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묻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같은 말로 여름 기온 증가, 겨울 기온 감소, 결과적으로 연교차는 증가되게 되겠지. 같은 말로 계절 변화 정도가 더 심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로
천문학적 요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이건 뭐냐면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는 겁니다. 현재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지? 23.5도야. 근데 얘가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합니다. 지금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은 23.5도지만 계속 조금씩 증가해서 24.5도까지 간다는 거지.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주기는 얼마쯤 되냐면 약 4만 1000년입니다. 주기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론 이건 3학년 됐을 때 응용되는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각 주기를 알아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률은 약 10만 년이었고 세차 운동은 약 2만 6천 년. 자, 이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4만 1000년이야. 가능하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건 더 쉬워. 이게 제일 쉬워. 자, 봐봐.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였지? 이거 기울어져가지고 기울어진 채로 공전합니다. 그렇지. 공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기울어진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기울어진 채로 공전했을 때 여름과 겨울, 자 북반구에서 언제 더 햇빛을 많이 받는지 이게 결정되는 거였잖아. 맞나? 자, 그래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 변화 생기는 거야. 그러면 쉽잖아. 자, 안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제로라면 계절 변화 안 생겨.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면 계절 변화 정도는 커지겠죠. 이거 끝난 거야. 됐나? 자, 정리해보자. 계절 변화의 원인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는 게 원인이야. 일단 이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변화를 한번 따져봅시다. 좀 전에 기울기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커지면, 물론 기울기 감소는 반대가 될 거고, 기울기가 증가하면 계절 변화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계절 변화 정도가 더 심해진단 말은 같은 말로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연교차가 증가한단 말은 여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겨울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됐나? 물론 문제상에서 계절 변화 정도 또는 연교차 또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여름 기온, 겨울 기온 물어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20률 변화나 세차 운동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변화 경향이 반대라 그랬어. 그런데 이 기울기 변화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같은 경향으로 변합니다. 북반구가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면 북반구의 계절 변화 정도 심해지는 것, 연교차 커지는 것. 남반구도 똑같아. 남반구도 계절 변화 정도와 연교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경향으로 변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묻는 것 중에 자, 태양의 남중 고도를 묻는 경우가 있어. 일단 고도. 원래 고도로 하면 우리가 높이와 같은 말로 쓰고 있잖아, 맞지? 근데 천문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자, 고도가 뭐냐면 원래 뭐 어떤 천체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계라는 걸 쓰는데 적도 좌표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고도 몰라도 돼. 자, 우리 밤하늘을 보면 몇 차원으로 보이죠? 밤하늘 봤을 때 몇 차원으로 보여? 밤하늘 1차원? 2차원? 2차원이죠. 면이지. 여러분들 별을 봤을 때 저 밝은 별, 저 별이 가까이 있다? 맞습니까? 아니지. 저 별이 현재 원래 기본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원래 에너지를 많이 내서 밝은 별일 수도 있는 거잖아.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밤하늘을 보게 되면 이 별은 가깝다, 이 별은 멀다 인식되지 않지. 하늘의 밤하늘은 면상에 존재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2차원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천체들을 표현할 때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보면 면이지. 가운데 누가 있죠? 지구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삥 둘러서 보게 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구형으로 보이겠지? 이걸 천구라 그래. 그럼 어쨌거나 면이잖아? 면이면 여러분들 위치를 표현할 때 좌표계, 가로, 세로 두 개만 있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선풍기의 위치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쪽을 기준 삼았을 때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딱 잡으면 위치가 나오겠지. 면이니까. 됐습니까? 그때 쓰는 게 바로 고도인데 자, 고도는 뭐냐면 천체를 지표면에서 그대로 올려다본 각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어. 관측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지표면을 그대로 올려다봤을 때 그때 각도를 고도라고 그래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만약 관측자가 지표면에 있을 때 어떤 천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그대로 올려다본 각도, 이걸
고도라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 과거에 남중이란 표현 들어봤습니까? 남중고도, 태양이 남중했다, 별이 남중했다, 들어봤나? 남중이 뭐냐면 남쪽 하늘 중앙에 왔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쪽 창 쪽이 무슨 쪽이지? 방위로 본다면 동서남북 중에? 남쪽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태양이 어디서 뜨지? 동에 떠서 서로. 근데 이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위치를 보게 되면 동에서 남동, 남쪽, 남서, 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남중이 그 말이야. 남쪽 하늘 중앙에 있지만 가장 높이 떴을 때를 말하는 거지. 됐나?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태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떠오름에 따라서 햇빛의 강도, 세기는 어떻지? 세지죠. 왜냐하면 비스듬할수록 빛은 많이 퍼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태양의 높이가 높을수록 가장 햇빛이 강한 거지. 그러면 태양이 남중했을 때 이때 가장 햇빛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남중은 전체가 남쪽 하늘 중앙에 왔을 때인데 참고로 남중고도 이게 바로 남중했을 때 그대로 올려다본 각도를 남중고도로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써볼게. 쓰고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태양의 고도, 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햇빛은 강해진다는 것 이해가 되죠? 한낮에 가장 햇빛이 강하니까. 자, 그러면 세세한 것까지 묻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세세한 거 묻질 않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묻는 것은 남중고도. 물론 여름이든 겨울이든 태양이 떠오를 때는 고도는 똑같잖아, 맞지? 제로부터 시작할 거잖아. 맞나? 근데 여러분들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더 햇빛이 강하죠? 여름도 강하고 더 높이 뜨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차이 나거든. 그런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게 되면 이 고도 역시 변합니다. 자, 근데 쉽게 생각하자. 쉽게. 자, 여름 기온이 증가했죠? 맞나? 그러면 여름에 태양의 고도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겠지. 왜냐하면 비례관계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겨울에 기온이 내려갔단 말은 겨울에 태양의 고도는 남중고도는 어떻게 됐다? 감소했겠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남중고도만 생각하시고 여름 기온과 겨울 기온의 기온 변화에 따른 고도 변화. 둘은 비례관계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인 게 있는데 이건 잘 묻진 않습니다. 잘 묻진 않지만 이건 기본적인 것. 좀 전에 천문학적 요인 했을 때 지구 외적 요인 했을 때 지구 밖에 어떤 변화 때문에 변화를 말하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기본적이고 만약 추가로 얘기한다면 얘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태양의 흑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잖아, 맞지? 그런데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줄이는 것. 어떤 우리가 망원경에 필터, 빛을 걸러낸다는 거지. 빛의 양을 줄이게 되면 직접 태양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직접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의 표면에 보게 되면 까만 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흑점이야. 흑점. 자, 근데 흑점수하고 태양의 활동성하고 태양의 활동성이란 말은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성이 커진다. 실제로 반대지. 태양의 활동성이 컸기 때문에 흑점이 생기는 거야. 어쨌거나 흑점수가 많다는 것은 태양의 활동성이 크다는 것,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 자,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동일하더라도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지. 자, 봐봐. 난로가 있는데 똑같은 거리인데 난로의 화력이 더 세졌어. 그럼 당연히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받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그걸 말합니다. 자, 이거. 자, 좀 전에 말했던 여기 흑점들. 모여있는 경우도 있고 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여기서 흑점이 왜 생기냐면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낼 거야. 그럼 이 에너지를 방출해야지만이 터지지 않겠지.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위에 있는 층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대류야. 우리가 라면물 끓일 때 불을 끓잖아, 맞지? 그것처럼 위쪽은 대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태양의 표면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위에서 보게 되면 방울방울 보이잖아, 맞지? 그것처럼 태양 표면도 그렇다는 거야. 쌀알무늬라 그래, 그걸. 중학교 때 들어봤습니까? 쌀알무늬. 자, 근데 흑점이 뭐냐면 대류가 올라올 때, 참고로 태양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을수록, 자, 지구 자기장 있습니까? 지구에 자기장 있습니까? 태양도 자기장이 있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태양의 자기장도 강해져. 근데 펼쳐져 있는 이 많은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들이 열을 가지고 올라오는 대류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어. 그럼 열을 가지고 못 올라올 거니까 그 지역은 온도가 높아나죠? 열이 올라오는 걸 막고 있어. 그럼 그 지역은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그래서 어두워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흑점이야. 됐나? 근데 그 과정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의 흑점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 어쨌거나 이런 변화를 가진다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흑점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 약 11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거나 흑점수와 지구까지 도달한 에너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있는데, 자, 지구 공전 궤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상에서 A와 B가 있는데 20률이 더 큰 게 누구죠? B가 되겠지? 20률은 납작한 정도. 됐지? 원래 정확한 뜻은 중심으로부터 초점이 떨어지는 정도를 말하지?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고. 자, 문제에서 A에서 B로 변한다고 할 때라고 돼 있어. 자, 봐봐. 자, 20률이 증가할 때인데 문제상에서 우리나라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점 찾아가지고 확인할 게 아니야. 그냥 북반구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러면 북반구. 자, 연교차인데 지금 근일점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방향은 안 변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겨울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북반구는 여름 되는 거고. 됐지? 자, 20률 변화나 세차 운동은 지금 문제에서 북반구 우리나라 지정했죠? 연교차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계절만 따지면 될 거잖아? 됐나? 자, 그럼 뭐가 변한다고 그랬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됐죠? 자, 한번 봅시다. 여름 같은 경우에 원래 A 때는 이만큼인데 B 때는 더 멀어졌지? 그러면 여름 기온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지. 자, 겨울.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만큼인데 줄었지? 오히려 겨울 기온은 올라오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여름 기온, 아래에 있는 겨울 기온. 여름은 내려오고 겨울은 올라갔지? 그럼 연교차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 말이지. 그 계절 변화 정도가 줄어들겠지. 같은 말로. 자,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자, 우리가 20일 변화, 세차 운동. 자, 또 마지막에 지구 단축 기울기 변화할 때 남중고도 변화는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기울기 변할 때. 그때만 변해. 이건 기울기 안 변했잖아, 맞지? 지구 단축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중고도의 변화는 지구 단축이 변했을 때 기울기가. 됐지? 자, 티것은 우리가 안 배웠던 거야. 자, 아까 천구는 지구, 아까 지구에서 둘러봤을 때 쭉 따라서 봤을 때 그 보이는 그 면, 구면, 그 구를 우리가 하늘의 구를 천구라 그래. 자, 그러면 북극이란 말은 무슨 별이 있죠? 북극성이 있을 거예요. 그 주변에 또 별들도 있겠지. 자, 생각해봐. 참고로 북극 봐봐. 북극에서 쭉 하늘을 봤어. 자, 근데 여기 뭐 A와 B와 여름과 겨울에 지구의 위치가 다 변하죠? 다 변하지? 참고로 이게 우주 공간상에서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거리가 엄청나게 크지? 그런데 별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 우주 공간상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거리 변화는 아주 작은 거야. 자, 결과적 이거야. 10km밖에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럼 내가 한 걸음 간 데서 보이는 방향이 변합니까? 한 걸음 간 데서 변해? 안 변하지? 똑같은 게 여러분들 달 보면 달 보고 걸었을 때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 보이잖아. 그 말은 같은 방향이라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우주 공간상에서 이 지구의 거리 변화는 큰 변화가 아니야. 아주 작은 변화야. 한 걸음밖에 안 돼.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별들의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지. 이건 역시 그대로겠죠. 그러면 별자리가 변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지? 기울기 변하거나 또 축이 회전하잖아. 맞나? 지구 자전 축이 회전하기 때문에 북극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겠지. 그럼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20률은 기울기가 전혀 변화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됐나? 자, 2번 갈게. 2번. 자, 가나는 궤도 20률 따른 지구 공전 궤도 모양 변화 나와 있고, 가보다 나일 때 북반구에서 더 큰 것. 자, 나일 때 20률 어떻게 됐죠? 커졌지? 자, 갑시다. 자, 여름철 태양까지 평균 거리. 일단 뭐 1번 됐으면 2번이 쉽지. 자, 태양, 여름 볼게. 근일점일 때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을 때가 여름 될 거야. 자, 둘 간의 여름 거리는 어떻게 됐죠? 더 멀어졌지? 증가된 건 맞고. 자,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 자, 남중고도는 뭐가 변할 때 변한다? 자전축 기울기가 변할 때. 이게 변했습니까? 안 변했지? 20률만 변했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겠지. 자, 기온의 연교차. 아까 해봤습니다. 연교차. 당장 여름 기온이 어떻게 됐죠? 낮아졌지? 여름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름 기온 내려오겠지. 자, 지금 겨울 보면 어떻죠? 거리가? 그러면 겨울 기온 올라오겠지? 여름은 위에 있는 여름은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겨울은 올라오고 연교차는 작아지는 거지. 됐나?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지금 20률이 커졌을 때 겨울에 우리 북반구의 연교차는 작아지죠? 이건 이제 자연스레 외워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원리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잘려 그러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세차 운동이잖아, 맞지? 세차 운동 가겠습니다. 지금 원래 세차 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니까 13,000년 후에는 반바퀴 돌았겠죠? 그래서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세차 운동이든 20률 변화든 따지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야. 자, 봐봐. 현재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은 가와 나 중에 누구죠? 나 맞습니까? 자, 근일점일 때 태양이 가장 가까울 때 북반구가 무슨 계절? 겨울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근일점일 때 겨울 되는 게, 자, 누굽니까? 가와 나 중에? 현재 보면 가가 되겠지? 참고로 계절을 써보게 되면 기억하셔야 돼. 자, A는 여름, 겨울, 여름. 이건 북반구의 계절. 다시 말하지만 북반구의 계절에서 겨울일 때 태양이 가장 거리가 가깝다. 현재 상황은.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안 나왔으면 알아야지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라는 것 됐고. 자, 니은. A와 D 중에 남반구의 여름철 위치. 지금 이거 위에 쓴 거는 우리가 북반구 썼잖아, 맞지? 근데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잖아. 자, 그러면 남반구를 쭉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남반구의 여름 그랬으니까 B와 C가 되겠지. 북반구 반대니까. 자,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북반구를 했습니다. 세차 운동 역시 각 반구의 여름과 겨울의 온도를 결정하면 되잖아, 맞지? 뭐가 변한다? 태양과의 거리가. 자, 봐봐. 여름 볼게. 자, 여름에 현재 태양과의 거리. 그런데 변했을 때 태양과의 거리. 줄었죠? 그러면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 자, 겨울은? 자, 9번은 쉽지? 왜냐하면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인데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서 계절 변화 정도가 커진다고 그랬지? 자, 기울기 커지면 계절 변화 정도 커진다. 연교차 커진다. 그러면 여름 기온은 증가, 겨울 기온은 감소.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맞지? 자, 가볼게.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해진다. 맞습니까? 맞죠? 지구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지금 1년이잖아, 맞지? 이 상관 있습니까? 이거 1년역 전혀 안 했지? 상관없어. 자, 디귿. 겨울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내려간다. 자, 연교차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겨울 기온은 내려가겠죠? 맞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때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 경향은? 같다 그랬죠? 20률과 세차 운동은 반대고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변화 경향이 동일합니다. 내적 요인인데 이거는 네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역시. 자, 지구 기후 변화의 내적 요인. 지구 내에서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일단 지표면 상태의 변화. 이 역시 세 가지를 제시할 건데 지표면의 상태 변화. 자, 이겁니다. 자, 빙하 감소와 사막화 산림 파괴.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지구 표면의 반사율 변화를 말합니다. 반사율.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 빛을 비쳤을 때 반사 또는 흡수를 할 겁니다. 물론 산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자, 빙하는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그 말은 반사를 잘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잘하죠. 그래, 스키 탈 때 현재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글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부터 반사되는 것,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반사 잘하는 놈들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반사율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흡수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지표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증가한다. 그 말은 지표 온도가 증가되게 되겠지. 물론 이거는 빙하가 있는 지역들을 말하는 거고. 사막의 면적 변화. 여러분들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사막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있는데 다른 말로 백사장이란 말 쓰기도 하잖아, 맞지? 자, 색깔 어떻단 말이지? 하얗다, 밝다 그 말이잖아. 물론 갈색을 띠는 곳도 있지만 밝은색 띠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 역시 사막 역시 만약에 풀이 있다면 나무가 있다면 광합성 할 때 빛을 흡수하게 될 거잖아,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사를 잘한다는 거지. 그러면 사막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의 지표의 반사율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 말은 흡수율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지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구 대기에서의 대기 상태의 변화인데 투명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내용이 뭔지 한번 써볼게. 자, 대기의 투명도의 변화. 투명하다 말은 빛이 잘 통과한다, 못한다? 잘 통과한다. 그러면 투명도가 변했단 말은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들을 이야기하겠지. 첫 번째로 화산 폭발. 대규모의 화산 폭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으면 현무암질이야, 유문암질이야? 유문암질이지. 왜냐하면 SiO2 규산용 광물들은 사슬 구조를 가지지. 그래서 점성이 크다 그랬어. 기억나나? 그러면 참다 빵 터지게 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자, 갑니다. 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와 같은 화산 쇄설물들 이게 빵 터지면서 많이 날리겠지. 그러면 아주 강력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성층권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름이 있는 것은 대륙권이라고 그랬지? 자, 대륙권 올라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낮아지지, 구름이 있는 곳. 근데 성층권은 어떻게 되지?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그 말은 위쪽은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은 찬 공기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안정, 불안정? 안정하지. 차가운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가벼운 놈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화산재가 쫙 깔리는 거잖아. 그럼 햇빛을 어떻게 할까? 차단하겠죠.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하나의 막을 형성하고 동일해.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햇빛을 흡수할 수도 있고 반사할 수도 있고 또는 산란도 할 수 있습니다. 산란이란 건 반사와 좀 다르게 순간적으로 에너지 흡수했다가 다시 지 맘대로 여러 방향으로 내놓는 걸 산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햇빛을 차단하면 결과적으로 지표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중생대 때 많은 공룡들이 멸종을 했잖아, 맞지? 그때 원인을 뭐라 그랬죠? 소행성 충돌.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구 내부에는 마그마가 많을 건데 땅 깨버리면 막 여러분들 뭐 균열이 생기겠지? 마그마 분출도 많아지고 그리고 빵 때리면서 현재 보면 먼지도 많이 날리겠지. 그래서 화산 활동 많아지고 먼지 많아지면서 햇빛을 많이 차단했어. 그러니까 순간 온도가 많이 내려간 거지. 그들이 많이 죽었지. 자, 화석연료 이용.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산화돼서 타서 연소돼서 나타날 거잖아, 맞지? 배출되게 될 건데 그 중에 에어로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로졸. 에어로졸이 뭐냐면
대기 중에 액체 및 고체 입자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에어로졸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구름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구름의 양을. 자, 에어로졸이 늘어나면 구름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구름은 뭐로 돼 있다 그랬지? 물방울 또는 얼음이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아주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꽉 찼을 때를 포화라 그러는데 과포화 100%를 습도가 100% 넘더라도 만약에 이 물질, 자, 응결돼서 들러붙을 수 있는 어떤 중심이 되는 입자가 없으면 응결 잘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때 구름 만드는 실험할 때 해봤습니까? 거기다가 뭐 모기향을 넣든지 아니면 담배를, 기억나나? 참고로 그런 연기라는 게 고체 입자들이거든. 걔들이 바로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고, 구름은 흰색이죠? 반사율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에어로졸 자체도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들어오는 빛을 산란시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된단 말이죠? 낮아지겠죠. 결과적으로 지표에 도달한 빛은 줄어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지표의 기온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지표의 기온이 내려갈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분포란 말은 대륙과, 그러니까 물과 육지인데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판운동이 하면서 대륙과 바다의 위치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빛을 받더라도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까? 육지. 무슨 차이 때문에? 비열. 그렇지. 그러면 이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대륙들의 위치가 바다의 위치가 막 바뀌게 되면 각 지역의 온도가 바뀌겠죠. 맞나? 원래 바다였다가 육지가 위치하면 기온이 올라가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당연히 그러니까 기압이 어쩌거나 변하게 될 거야. 기온 변화 생길 거니까. 그러면 저기압은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고기압은 하강기류로서 날씨가 맑잖아, 맞지?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각 지역마다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수륙 분포가 변하면 대륙 사이사이를 지나는 해류도 변하겠지. 해류의 역할이 뭐죠? 에너지 수송이지. 그러면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애들의 길이 달라진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각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각 지역의 온도가 변하겠지. 이게 바로 기후변화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